안녕하세요. 오늘은 왜 또래 친구들이 비트코인에 투자할 때 저는 한국 주식에 투자하는지를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친구들이 비트코인 10억 간다, 20억 간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선 반감기 두 번 모두 10배가 넘는 상승이 있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주식에 투자하는 이유는 주식과 비트코인이 모두 위험 자산이기 때문입니다. 디지털 골드 이론에서는 비트코인을 디지털 시대의 금과 유사하다고 설명합니다.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고 금융위기가 찾아오는 때 안전한 피난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안전자산 이론도 있습니다. 반감기 이론에 따르면 채굴 보상이 감소하면서 단위 채굴량당 컴퓨팅 파워나 소모 전력이 늘어나며 비트코인의 펀더멘털을 구축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비트코인의 가치에 대해 설명을 보고 공부해 보았지만 여전히 잘 모르겠다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저는 자산의 99%를 주식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주식 투자를 14년 정도 하면서 많은 것들을 느꼈는데요. 저처럼 비트코인에 투자하지 않는다고 해서 포모, 즉 기회를 놓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느낄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각자 투자 관점과 신념이 있는 것이고 본인 스타일에 맞지 않으면 투자하지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신의 투자 철학과 벗어난 비트코인이라던가 다른 자산을 사면 변동성을 버티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분명 좋은 자산일 수도 있지만 본인 신념대로 투자하다 보면 좋은 일이 반드시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왜 투자를 하십니까? 저는 실제로 높은 수익을 올리고 또 성공적인 투자 경험을 쌓기 위해서 투자를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손실 위험이 있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는 안정적인 투자 방법이 필요한데요. 투자 결정을 할 때 확신을 주고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안정적인 투자처가 중요합니다. 이러한 면을 모두 고려했을 때 저는 대한민국 증시가 여전히 돈을 벌기에 매력적인 시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국 증시 왜 하냐? 위기 때마다 폭락해도 꾸준히 장기 우상향하는 미국 증시 하지 바보 아니냐? 라고 묻습니다. 하지만 그거 아시나요? 미국 증시에 투자하는 미국인들조차 대부분 수익을 내고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1970년도에 유진 파마의 효율적 시장 가설 이론이 발표되었고요. 1973년도에 버터 말킨이 출판한 랜덤워크 이론은 이러한 현상을 설명합니다. 버터 말킨의 저서 랜덤워크 이론에서는 원숭이가 던진 다트로 뽑은 종목들이 펀드 매니저가 뽑은 종목보다 성적이 좋았다라고 하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1999년에 발표된 테러스 오딘과 브래드 바버의 연구, 그리고 2011년도에 발표된 데이비드 블렌치 플라워와 앤드류 레빈의 연구에 따르면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이 시장 수익률을 크게 하회한다고 합니다. 2014년도 찰스 슈왑의 조사와 2019년도 메런즈의 연구에 따르면 전체 개인 투자자 중 약 20%만이 장기적으로 시장을 능가하는 성과를 기록했습니다. 즉 80%에 해당하는 대다수의 개인 투자자들이 시장 평균을 하회하는 성과를 거두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연구와 데이터를 고려했을 때 미국 증시는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는 경향성은 있지만 대부분의 미국 개인 투자자들이 시장 수익률을 이기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투자로 수익을 내는 것은 어떤 나라 증시를 선택하느냐의 만의 문제는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주식 투자의 이상향이라고 극찬하는 미국 시장도 이럴 건데 비트코인이라고 해서 크게 다를까 싶습니다. 변동폭이 훨씬 큰 비트코인에서는 더 큰 투자 손실을 볼 가능성이 클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비판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나올 것 같습니다. 한국 주식시장에 대해 쪼개기 상장 같은 이슈 때문에 박스피에 머물러 있고 또 이런 것 때문에 밸류에이션 투자가 절대로 불가능하다 이런 의견 말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런 주장에도 불구하고 한국 주식시장이 수익을 낼 수 있는 매력적인 시장이라고 여전히 생각합니다. 자본시장연구원이 2018년도에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코스피 200 기업의 실적과 주가 간의 상관관계는 약 75%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실적이 우수한 기업의 주가가 장기적으로는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실적을 기반으로 한 밸류에이션 투자가 한국 주식시장에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기업의 재무제표 분석과 실적 평가를 통해 저평가된 주식을 발굴하고 또 투자하는 전략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한국 시장에서 비판받는 행태 중 하나죠. 쪼개기 상장은 기업이 자회사를 독립된 법인으로 분할해 상장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모회사 주주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나쁜 관행이긴 합니다.
하지만 박스권 장세에서는 오히려 스윙 트레이딩을 통해 이러한 이슈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스윙 트레이딩은 며칠에서 몇 주간의 중기적 트렌드를 이용해 수익을 내는 전략입니다. 박스권 장세에서는 주가가 일정 범위 내에서 등락을 반복하기 때문에 변동성을 활용하면 수익을 크게 낼 수 있습니다. 쪼개기 상장이 예상되거나 진행될 때는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고 주가의 움직임을 예측합니다. 분할 상장 이후 모회사와 자회사의 주가 변동을 분석했을 때 자회사의 주가 상승이 예상되면 매수를 하고 또 모회사의 주가 하락이 예상된다면 매도하거나 또 공매도를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 박스권 내에서 주가 변동을 예측해 적절한 진입과 청산 시점을 결정할 수도 있는데요. 코스피 및 코스닥 지수가 일정 채널을 그리며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박스권 상단에 오면 종목을 정리하고 또 하단에 오면 밸류에이션이 높은 종목들을 매집하는 전략이 굉장히 유효합니다. 이렇게 단기적 변동성을 이용하면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한국 시장의 박스권 장세가 오히려 안정적인 트레이딩 기회를 제공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한 주식시장이 여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매력적인 투자처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모든 투자자들은 어디에 투자를 하든 외로움을 느끼기 마련입니다. 국내 시장에 하든 미국에 하든 또 부동산에 하든 금에 하든 다 외롭습니다. 특히 진지하게 공부하고 또 분석한 끝에 대단한 투자 기회를 발견한 성실한 투자자일수록 더더욱 그렇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너무너무 좋은 기회라고 막 들떠서 이야기해도 대부분 별로 공감하지 않거나 또 관심조차 보이지 않기 때문이죠. 저 역시 여러 차례 그런 경험을 해봤습니다. 손실이 났을 때는 문제점을 찾기 위해 토론을 하고 싶었지만 또 마땅히 이야기할 사람도 없고요. 반대로 수익이 났을 때는 자랑하기가 또 꺼려지기도 하고 무엇보다도 내가 잘하고 있는지 또 피드백을 받기가 어려웠습니다. 투자를 하면 할수록 또 내 삶의 1순위가 투자가 되어 가는데요. 공감을 받고 의견을 나누는 것이 어렵다라는 것을 자주 느꼈습니다. 이런 외로움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제 작은 성취와 또 공부한 정보를 여러분들과 공유하고 소통하고 싶어서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게 되었습니다. 이 채널을 통해서 투자에 대한 다양한 정보와 경험을 나누고 싶고요. 서로의 의견을 교환하면서 함께 성장하는 커뮤니티를 만들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투자하면서 어떤 어려움을 겪고 계시나요? 저와 함께 이 채널에서 경험을 공유하고 또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유익한 소통을 하고 싶다면 링크를 통해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응원의 댓글은 컨텐츠 제작에 많은 응원이 됩니다.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